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5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5년 2회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들은 제외하고 좀 생소한 문제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다들 한번 보셨던 그런 문제들은요, 일단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줄여서 최소의 노력을 투자를 해서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차를 제가 분석을 하면요, 생소한 문제가 컴퓨터 일반에서 6문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0문제 중에서 14문제, 이것도 14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존의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약간의 응용은 필요합니다. 100%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약간 문제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단순히 문제답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이해를 하시고 문제 풀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응용되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중 인터넷 전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기술은 자, 인터넷 전화. 여러분들 댁에 개통된 그 전화가 KT에 신청하는 일반적인 전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 전화를 이제 개통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 기반의 이제 전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VoIP라고 합니다. VoIP. 보이스. 여기서 V가 뜻하는 것이 보이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보통 이제 VoIP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용어들도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IPTV,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I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터넷 기반의 TV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볼 수도 있고, 자, VOD, 그러니까 지나간 방송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 그죠? VOD,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IPTV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ASP. 자, 여기서 ASP가 나오는데, ASP는 약어로 이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액티브 서버 페이지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그런 이제 용어들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는 것은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웹이 붙었잖아요. 그죠? 웹이 붙으면은 인터넷에서 이런 사이트라든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뜻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SP는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처리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얘기를 할 때는 클라이언트 측이 있고 서버 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제 듣잖아요. 그죠? 그럼 기사 퍼스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때 이제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ASP는 서버 측, 그러니까 기사 퍼스트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사용을 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자, 여기 어플리케이션은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매번 구매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고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임대해주는 서비스 제공자, 이것을 ASP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하면은 ASP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임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WTP. 자, WTP는 먼저, WAP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WAP는요,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그러니까 무선, 응용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전화기 있잖아요. 휴대전화기. 그것을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WAP예요. 그럼 WTP는 뭐냐?
T가 뜻하는 것이 트랜잭션을 뜻하는 거고요. WAP에서 트랜잭션 계층의 프로토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AP가 이렇게 계층 구조가 있어요. 그 계층 구조 중에서 트랜잭션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WTP라는 겁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 접근 방법, 존재 위치, 자료 파일명 등의 요소를 표시하는 것은 자, UR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사 포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www.기사포스트.com 이렇게 자, 도메인을 보통 입력을 하죠. 자, 이것을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도메인명 외에 HTTP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 자, 그리고 포트 번호 자, 그리고 디렉터리 그리고 파일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접속하려는 파일명까지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URL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 자, 정보, 이 main.html에 정보가 있을 거고요. 자, 서비스 종류는 HTTP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 번호라든지 도메인 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입력하는 방식을 우리는 URL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른 용어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HCP, 자, D가 다이나믹, 자, 동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기능이다.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준다. 자, 클라이언트가 동적 IP를 할당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가 한 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요, 여러분들 댁에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의 IP 주소. 자, 이 IP 주소는요, 유동 IP입니다. 유동. 매번 바뀌어요. 컴퓨터를 껐다가 켜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마다 IP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IP라는 것은 한정적이죠. 유한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IP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IP를 무한정으로 어떻게 임대해서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IP가 1이라는 IP가 만일 있다. 그럼 이 1이라는 IP를 여기에서도 할당해주고 여기에서 할당해주고 여기에도 할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있는 컴퓨터를 매번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부팅을 해서 인터넷 이용할 때만 IP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우리는 유동 IP다, 동적 IP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의 개념은 고정 IP라는 게 있어요. 고정 IP. 고정 IP는 나만 이용할 수 있는 IP. 당연히 고정 IP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동적 IP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IP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프로토콜 규약을 DHCP라고 하는 겁니다. CGI. 자, CGI는요, 웹서버에 있는 사용자의 요구를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이다. 자, 설명이 어렵죠. 웹브라우저, 자,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웹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웹서버라는 것은 기사 포스트 사이트를 웹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접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게시판 검색을 해요. 게시판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자, 검색을 하면요. 그 검색된 결과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웹서버는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사 포스트 화면 탁 뜨잖아요. 그죠? 그럼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그 자체를 웹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들,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따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GI가 이렇게 어떤 요구를 받잖아요. 그죠? 요구를 받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CGI라는 용어가 있고요. 자,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도메인 네임은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컴퓨터는요, IP 주소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DNS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ASCII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우리 PC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C에서 사용하는 문자 코드가 ASCII 코드가 되는 거예요. 키보드에 뭐 숫자라든지 영문자라든지, 그런 문자들 있죠. 그 문자들이 컴퓨터 내부적으로 코드화 되어서 이제 저장이 되고 이용이 됩니다. 그때 코드 방식이 ASCII 코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ASCII 코드에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리고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SCII 코드는요,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런 약자가 되겠죠. 7개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7승기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8개. 그러니까 128개의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자, 뭐 소문자, 대문자, 뭐 특수문자 이런 것들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통신 제어용으로 보통 이용이 되고 PC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존 비트라는 영역이 3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디지트 비트라는 4개의 비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페리티 비트라는 것이 또 하나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요. 페리티 비트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검출한다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만일 A라는 문자를 ASCII 코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A라는 이 코드가 제대로 된 7비트의 문자로 전송이 돼야 되는데 잘못 전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페리티 비트를 하나 또 부여를 해서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받는 측에서 어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오류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티 비트가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요. 근데 보기 1번을 보시면은 페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과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정은 안 돼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출 가능하지만은 교정은 안 됩니다. 교정을 하려면은 해밍 코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2번 표준 ASCII 코드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되며 금방 말씀드렸죠. 주로 대형 컴퓨터에 범용 코드로 사용된다. 아니죠. PC에서 보통 이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표준 ASCII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하여 영문, 대소문자, 숫자, 문자 부호, 특수 제어 문자 등을 표현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128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확장 ASCII 코드. 확장 ASCII 코드라는 것은 앱시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앱시딕은 8개 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존 비트 4개, 디지트 4개. 근데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도록 확장된 코드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형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건 PC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 비트를 더 추가를 해서, 그럼 코드가 그만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대형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SCII 코드가 됐든 앱시딕 코드가 됐든 이것은 문자 코드예요. 자,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맞지 않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장치 관리자에서 각 장치에 표시될 수 있는 노란색 물음표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뭐 장치 관리자를 가시면은 자, 제어판에 가면 장치 관리자 있죠. 자, 장치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종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드웨어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린터를 하나 연결을 했다. 그러면 그 프린터를 연결을 해서 제대로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장치 관리자에 가게 되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물음표가 표시되는 장치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음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요,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기호가 뜻하는 그대로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장치다. 자, 알 수 없는 장치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에 정답이 드라이버 미설치가 정답인데요. 알 수 없는 장치란 뜻은 없죠. 그래서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연결해서 구동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터를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 프린터가 이제 구매를 할 때 이제 그 제품 안에 CD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CD 안에 드라이버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삼성 이제 프린터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 삼성 프린터가 PC에서 인식되도록 하려는 프로그램, 그것을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물론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경우는 윈도우즈 7이라든지 이런 운영체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를. 자, 근데 가지고 있지 않은 드라이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식을 못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여러분 찾아서 설치를 해줘야만 PC에서는 이 장치를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으면은 인식할 수 없고요. 노란색 물음표가 이제 표시가 되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작업 표시줄에서 열려있는 프로그램의 미리 보기를 차례대로 표시하는 바로가기 키는, 자, 문제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단축키, 바로가기 키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윈도우즈에 이제 로고 키 있죠. 키보드 하단 왼쪽에 보면 보통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 하고 L자하고 같이 눌러주게 되면은 컴퓨터 잠그거나 사용자 전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작, 자, 시작 누르고요. 그 다음 사용자 종료에 보면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사용자 전환, 로그오프, 잠금, 다시 시작, 절전, 최대 절전 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사용자 종료 누르면 종료가 바로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용자 전환,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아이디가 KWS라는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이 윈도우즈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A라는 계정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전환하고 싶다. 혹은 잠금, 자, 윈도우즈를 잠그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화면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 D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열려있는 모든 창과 대화 상자를 최소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전 크기로 나타내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 로고 키하고 D를 같이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탕화면으로 이동이 되었죠. 보통 우리가 바탕화면 이동할 때 이거 누르잖아요. 그죠? 자, 한번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그 로고하고 D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3번. 3번은 여기서 이제 문자에서 제시한 이제 그 단축 키가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T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T를 눌러보시면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미리 보기가 열립니다. 차례대로. 자, T를 눌러볼게요. 자, T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작업 표시줄에 열려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미리 보기 형태로 해서 차례대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F키는, F는 이제 find,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창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맞는 설명인데요. 자, 기고라고 하는데 garbage in, garbage out 뜻하는 겁니다. garbage, 그 쓰레기가 되겠죠. 컴퓨터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정보밖에 출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입력 자료가 좋지 않으면 출력 자료도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컴퓨터에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된다는 의미다. 자, 컴퓨터의 특징을 이제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에 ALU가 나오는데 ALU는 우리 산술 논리 연산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자, CPU의 구성을 말씀을 드릴 때 제어 장치, 이거 컨트롤 유닛이고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Arithmetic and Logical Unit 아시겠죠? ALU. 그 다음, 레지스터. 이것은 기억하는 역할. 자, 버스는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제어, 연산, 레지스터, 버스로 CPU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뜻이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ALU는요, 이제 CPU 내에서 주격 장치로부터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하고 해당 장치에게 제어 신호를 보내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장치다. 자, 1-2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연산은 ALU가 하는 거지만은 해독하고 이 명령의 뜻을 해독하고 자, 1-2가 제대로 각각의 장치를 통해서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제어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제어 장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CU 컨트롤 유닛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ADPS 뭐 이런 용어 잘 이제 쓰진 않는데요. 자, 자동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인 EDPS와 같이 컴퓨터를 정의하는 용어로 사용이 된다. 뭐 제가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 EDPS 뭐 이런 용어들 처음에 많이 접했었습니다. 뭐 같은 뜻으로 보통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A가 여기서 뜻하는 것이 오토매틱. 자, 여기 E가 뜻하는 것이 일렉트로닉, 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뭐 이렇게 뭐 오토매틱 자동이다. 뭐 전자적이다. 자, 이런 의미를 자, 이렇게 뭐 단어를 넣어서 두 가지 용어를 만들었는데 거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CPU,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두뇌와 같죠. 사람으로 치자면은. 자, 명령을 해독하고 산술 논리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실행하는 장치다. 맞죠?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 첫 번째에서 B 두 번째 영역을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B 네 번째 셀까지 드래그 했을 때 A 네 번째에서 B 네 번째 영역의 값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워크시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 첫 번째에서 B 두 번째까지 영역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렸다는 뜻이고요. 그때 이제 A 네 번째에서 B 네 번째 영역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봐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를 하나 선택을 해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돼요. 문자 데이터는 일단 복사가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 있죠.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대로 복사됩니다. 복사가 되는데,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한 셀을 선택해서 드래그 복사잖아요. 그죠? 자, 복사가 되는데 이제 일식 증가를 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일식 증가가 돼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셀, 여기서는 이제 셀을 이렇게 영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월, 이거는 문자가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날짜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요일이잖아요. 요일이란 것은 이제 일, 월, 화, 수, 목,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요일, 날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날짜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날짜 개념으로 되어 있는 이 값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연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속되어 있을 때는 이 값과 이 값, 그러니까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의 차이 값을 계산해서 그 다음 이제 셀에 이제 값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1 다음에 월이죠. 그러니까 간격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월 다음에 그 다음 간격이 1인 화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1인 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를 하든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를 하든 결과는 동일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 B 부분 보도록 하죠. 자, 1하고 2하고 이렇게 범위 선택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격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 자, 1. 자,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자, 이렇게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일단 숫자 데이터만 제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조금씩 다른데요. 규칙은 비슷합니다. 자, 하나의 셀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일단 복사가 돼요. 숫자 데이터는. 자,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번 내려볼게요. 일식 증가되죠. 자, 두 셀의 범위를 선택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셀의 값하고 두 번째 셀의 값의 증감, 차이 값만큼 증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5, 7, 9. 자, 간격이 2가 되기 때문에 3 다음에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복사가 됩니다. 13, 13, 13. 자, 그 다음 혼합 데이터라는 것은 숫자하고 문자가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했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일식 증가되고요. 나머지는 복사가 돼요. 자,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숫자, 문자, 숫자죠. 숫자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오른쪽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일식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만일 1가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숫자가 없다. 그러면은 숫자만 일식 증가되고 문자는 그냥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숫자가 있을 때하고 좀 다르죠. 오른쪽에 숫자가 없을 때는 그냥 숫자는 일식 증가,
문자는 그냥 복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돼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두 셀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했을 때는 숫자는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의 차이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이제 선택이 이렇게 두 개의 셀을 선택을 했을 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떤 그 값의 차이만큼 증감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문자는 그냥 복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그냥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자, 날짜 형태는 뭐 1월 1일, 1월 2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 월 이게 날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일이 날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셀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1일 단위로 해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죠? 일씩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고 두 셀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의 차이만큼, 자, 금방 요 문제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증감만큼 표시가 되고요. 두 셀을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복사죠. 성명 필터에 다 아래와 같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다음 중 결과로 표시되는 성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자동 필터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자동 필터를 하고 싶다, 필터링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에 가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에 가면은 아래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고 여기에 조건을 여러분들이 넣으시면은 그 조건에 만족하는 어떤 결과만 필터링 되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별표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아스트릭 마크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우리는 만능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정확하게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찾을 때는 이순신이라고 하면 되죠. 등호에서 이순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순신의 어떤 성명을 가지고 있는 값들만 필터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명만 필터링을 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주고 싶을 때는 이제 이하고 별표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2로 시작하는 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로 시작하는 것은 다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은 연하고 앞뒤로 별표가 들어갔죠. 연하고 앞뒤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연이 포함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로 시작하는 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연, 자, 이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연이 포함되는 했을 때는 연이 뭐 처음에 있던 뭐 끝에 있던 가운데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연만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이 또는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하죠. 이 조건을 만족해도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성명은 옳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남이수가 되겠네요. 남이수. 남이수는 2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이 포함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 입력줄에 아래의 수식을 입력하였을 때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트림 함수하고 프라퍼 함수하고 이렇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중첩해서 함수가 이용이 되었을 때는 안쪽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먼저 첫 번째 처리하고 이 첫 번째 처리 결과를 가지고 트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각각의 함수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프라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이라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G의 첫 번째자, G가 첫 번째잖아요. 그죠? 이것만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트림은요, 문자 앞뒤 공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림 해서 안녕하세요 앞에 이렇게 공백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백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게 프라퍼의 결과인 이제 굿모닝에 보시면은 앞뒤로 문자가 공백이 없어요. 그래서 뭐 트림 함수를 사용을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굿모닝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백은 제거 안 됩니다.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다른 색과 다른 것은, 자, 두 개의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서치 함수하고 파인드 함수가 이용이 되었는데요. 두 함수 모두 이제 찾는 이제 그 값의 위치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찾는 값 그리고 텍스트
이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시작 위치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작 위치는 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치에서 대문자 A를 찾는 거예요. 텍스트에서. 그럼 이 텍스트에서 대문자 A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그래서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1이. 근데 만약 시작 위치까지 준다. 그러면 뭐 두 번째부터 찾아라. 그러면 두 번째부터 찾게 되면은 자, 이 위치를 벗어나서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가 또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위치 값이 또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를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넣는데 일단 서치하고 파인드 함수가 차이점이 뭐냐면은 서치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파인드 함수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치 함수에서 A 대문자 A를 넣었잖아요. 그죠? 대문자를 넣든 소문자를 넣든 무조건 첫 번째 알파벳 A가 찾게 되는 거고 그 위치 값인 1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서치 함수 소문자 A인데 소문자 A라 하더라도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파인드는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소문자 A를 찾아야 돼요. 소문자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있네요. 자, 대문자 A는 첫 번째에 있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시트 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트 탭에 색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각 시트의 색은 반드시 다른 색으로 설정해야 된다. 자, 아래쪽 보시면은 시트 2, 시트 3가 검정색으로 제가 그 색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색을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탭의 색을 선택을 할 때 같은 색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2번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하여 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번 시트 탭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모든 시트 선택을 클릭하여 전체 시트를 그룹 설정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시트 선택이 있죠. 그럼 모든 시트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자, 시트 탭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클릭하면 자, 삭제 여기 있네요. 자, 시트를 삭제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중 엑셀 파일의 암호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자, 암호를 한번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암호는 좀 다양한 어떤 그 문자의 배열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구별을 합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암호를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 없다. 뭐 이게 당연한 얘기죠. 3번 암호는 파일 저장 시 일반 옵션에서 이제 쓰기 암호와 열기 암호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저장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도구에 가시면은 일반 옵션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옵션에 가서, 여기 보면은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쓰기 암호가 설정된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열어 수정한 경우,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파일을 하나 이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할 때 쓰기 암호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쓰기 암호를 입력을 했다는 얘기는 뭐 A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 A라는 파일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파일을요, 쓰기는 할 수 없지만 열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 전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정할 수는 없고요. 읽기 전용으로 해서 열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을 했는데 이 A라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덮어쓰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라든지 C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핵심 기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